이 영상은 보수 텃밭인 대구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대구시장 있습니다.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집안 싸움 탓에 이번에는 좀 다를 거란 전망들이 나옵니다. 지난 동네 모임에서도 누구를 뽑아야 할지 이 영상은 의견은 보수 갈립니다. 텃밭인 대구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대구에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국민의 힘을 같습니다. 뽑아주면 안 되지 언니. 사람 보고 뽑아야 되지. 이적지 국민의 힘을 다 찍어줘도 우리 대구 발전 한 보이스 우리 장사가 되나? 아무것도 안 되잖아 지금. 민주당 온다고 해서 전격에 저 4년이나 3년 해갖고 대구시장 해가지고 살려주겠나? 해체된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게 들립니다. 나는 김부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계속 이쪽인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 진짜 피 안 보인다. 좀 제발 대구를 위해서 좀 일하는 사람이 있어. 한 번 정도는 바꿔가지고 뜨끔한 맛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내려놓은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습니다. 주경호 씨를 내가 좀 그래도 밟지 않나 경제에. 홍준표 씨 잘하리라고 믿고 나 한 표 줬거든요. 대충 해놔놓고 그 중간에 말이야 이걸 발판 삼아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잖아요. 저는 김부겸 지금 시장이 부재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국민의힘을 찍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대구 민심이 요동치고는 있지만 보수 정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은 건 아닙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절반 넘는 대구 경북 시민들이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답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좀 지지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만 니올린 싸우고 뭐 지금 국민의힘 뭐하다 이래가면 나도 당락 못해요. 경선에서 뭐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밀어줄 용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너무 힘이 없었어. 힘이 없어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이에요 솔직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누구에게로 향하게 될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대구가 초미의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가 고향으로 현재도 대구에 거주 중인 정치 패널 강수영 변호사가 대구 민심이 국민의힘에 실망하는 건 국힘의 공천 갈등이나 내부적으로 싸우는 게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를 타면은 제가 일부러 라디오 같은 거 틀어놓고 가시잖아요. 시사 프로그램에 틀고 계신다. 높은 확률로 고관여층입니다. 거기서 제가 한번 쓱 긁어요. 아이고 대구 시장은 누가 달란거. 바로 낚여. 바로 낚여요. 바로 낚이는데 대구 시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실망하고 있는 근원적 원인을 제가 하나 짚어드리면은 어쩌다가 우리 대구가 이 꼬라지가 됐는지 궁금하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전부 한놈들이 정치했잖아. 그래 가만히 해보 이 좀 뭐 잘못됐다 싶은 거야. 게다가 우리가 이때까지 국민에 밀어준 거는 힘 있는 사람을 시장으로 뽑아야 변화된다 이래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대통령이 이재명이라. 그럼 뭐 국민의 누구를 뽑든 무슨 대통령이 뭘 해주겠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한테 표가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 변호사의 말을 한참을 웃으며 듣던 친윤 정치 패널 서정욱 변호사는 자신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 공감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도 이게 대구 단체 카톡 많이 하는데 강수영 변호사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예.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제주에도 너무 많아요. 그만큼 이게 저는 심각하다. 이렇게 국민의힘도 정말 이게 진짜 이번에 절박감을 가지대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조만간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설 전망인데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이젠 대구에서 국회의원 한 번 했던 그런 김부겸이 아니다. 여당 대표가 밀어주는 여당 후보이고 총리까지 지내고 날개를 달고 내려오는데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유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판설이 가시화되면서 보수 텃밭 대구 민심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 8명과의 1대1 가상 대결에서 모두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인사는 어디에서부터 수습해야 할지 가늠이 안 된다며 TK는 필승 구도라고 보고 선거판을 짰는데 모두 어그러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전하는 지역 민심은 더욱 싸늘합니다. 한 영남 지역 의원은 대구 당원들마저도 김부겸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며
국민의힘은 싸우기만 하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항의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 삼선 중진 의원 역시 TK 사수도 어렵다는 게 지역 민심이라며 위기감을 토로했습니다. 대구시장 출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막판에 가면 보수가 결집해서 이길 거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대구까지 민주당에 넘겨주면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뭐 선거저도 당권은 유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당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국회 권력 내주고 대통령 권력 내주고 지방 권력까지 통째로 내주고 보수에 터바치고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까지 내주고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 들고 정당 행사할 수 있습니까? 해산해야죠. 권영진 의원은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맞붙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김부겸 전 총리는 40%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김 전 총리를 불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사실은 정계 은퇴 선언한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대구를 떠나서 양평으로 가서 전원 생활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을 지금 우리 당이 소환을 시킨 거예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김부겸 후보가 나온다는 거는 자기도 대구 민심이 완전히 달라졌다. 잘 나가면은 지금 대구 지역이요 지방선거에 뜨거운 관심주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그 여당 측을 보면요, 민주당은 공천도 지금 뭐 순조롭고 벌써 뭐 1호 공약도 나온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그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이 임박을 한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뭔가 TK가 뭐 격전지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김하나 대변인님? 오늘 사실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가 이제 됐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30일이면 이제 출마를 공식화하시겠다라고 한 상황이고요. 사실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이제 늘 얘기하는데도 보수의 심장이었던 대구가 격전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지방선거에 준비가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국민들이 명확하게 심판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다음 주제에서 또 질문 드릴 텐데, 자,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요, 전직 총리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출마 선언이 임박한 이 상황을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부겸 의원이 본인은 원래 처음에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랬었죠. 네. 정청래 대표가 찾아가서까지 부탁을 할 정도로 이렇게 김부겸 의원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부겸 의원을 이제 사실상 확정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를 내서 대항마로 이제 선거를 치르냐 이 문제인데, 우리 당 내에서는요 지금 현재 1, 2등 후보가 굉장히 아주 컷오프되면서 굉장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등 후보가, 특히 1등 후보가 김부겸 후보라 여론조사하면은 앞서는 사실상 유일한 후보였었는데 그 후보가 컷오프가 되니까는 대구에서 좀 시민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좀 그걸 납득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1, 2등 후보였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이 지금 거기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네. 특히 주호영 의원이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네, 오늘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처분 신청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법원에서 빨리 판단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죠. 실기하면 더 큰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와서 모든 후보가 다 경선에 참여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제일 매끄럽겠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모든 후보가 경선 결과에 승복을 할 거고, 지금은 이제 9명 후보가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대구 시민들의 어떤 표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좀 갈라집니다. 하지만 한 명으로 경선 결과가 나와서 한 명으로 좁혀진다 그러면 네. 김부겸 의원을 이기기에는 넉넉한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저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2016년에 당시 그 총선에서 주호영 의원이 대구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때 그때도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대구시장이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때는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이 됐어요. 네. 그런데도 본인이 일부 인용됐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데도 그 본인이 경선 참여 안 하고 그냥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는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막강한 민주당 후보가 없었어요. 자기 지역구 내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대 국민의힘 후보는 무소속이니까 상대라 해야겠죠. 상대 국민의힘 후보는 그 동네와 인연이 없는 후보가 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 동네에서 이미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쵸. 조직이 있죠.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후보는 말 그대로 새로 왔기 때문에 네. 본인이 해볼 만하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막강한 강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1등하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라 붙이면은 상황이 많이 엎치락 다르군요. 뒤치락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무소속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보수표를 갉아먹는 이런 효과밖에 생기지 않을 거라서 제가 보기엔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왜냐면은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보수표를 갈라먹고 김부겸 후보가 시장을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호영 의원의 마지막 정치 인생이 배신자라는 낙이 찍히게 될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울 거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는 현실적으로 생각은 지금 카드로 쓸 수는 있겠지만 네. 실제 실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을 민주당에선 또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민심이 굉장히 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확연히 보여주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제는 바뀔 것,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공간으로 대구를 또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기는 지역이란 없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해보고 싶고, 그리고 주호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선거운동을 흰색 옷을 입고 이제 움직이고 계시는데 네. 그것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탈당을 염두에 놓고 움직이는 행보는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효력정지 가처분의 이제 요건 사실 자체가 본안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피보전 권리가 지금 입증이 될 것인가.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일부 가처분은 인용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번에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도 어떻게 행보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짧게 들어볼게요.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뭔가 순조롭게 공천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 네.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굉장히 지금 자본이 많습니다. 범죄자들 공천 라인업이 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성동구청장 시절에 541억 원어치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수의계약을 한 곳이 8곳인데 돌아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8곳에서 전부 다 고액의 후원금을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따라서 성동구청장보다 25배 정도 큰 서울시를 이끈다. 1000만 서울 시민을 행정에 관리한다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수의계약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의계약 과거에 성동구청장 시절에 했던 수의계약을 내용을 보면은 서울시장을 하면 좀 더 불안하다. 더 불안하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을지 불안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김병호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김병호 전 비서관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 출마한다 그러는데 이분은 또 고가 아파트 문제가 됐습니다. 고가 아파트에서 해명이 되지 않는 억대의 자금 추적 여기에 대한 논란이 왔고, 또 과거에 경찰관을 음주 폭행한 적이 있어요. 정원호 구청장도 과거에 경찰관을 음주 폭행한 경력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또 경기도 안산갑 같은 경우는 지금 양문석 의원이 지금 당선 모의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양문석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한테 내 지역구를 맡아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김용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요 지금 수수 혐의로 지금 징역 5년에 2심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도 안 났는데 어떻게 공천 라인업에 넣을 수 있는지, 저는 이 민주당의 공천 라인업이 범죄 전과가 없으면 공천을 못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네, 듭니다. 시간을 꽤 많이 들였던 것 같고요. 좀 순조롭지 않아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역시 그 내부에서의 갈등의 불씨가 보이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ABC론과 친문 책임론 이렇게 맞붙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전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계속 꼬리를 무네요. 아니, 왜냐면 이 이야기가 마치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명확한 해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라인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법원이 확정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선거 때 제기되는 많은 의혹들이 반드시 유죄라고 판단할 수도 없고, 판결이 났다면 또 몰라도 그 이외에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지 그걸 무조건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내란을 문제를 일으켰던 윤석열과 내란 수계라고 말하는 윤석열과 그 무리들과 제대로 된 절연과 사과도 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요. 네, 당내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네, ABC론과 관련돼서는 저는 이 문제 자체가 그냥 분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이제 빛의 혁명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정부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만큼 우리나라의 국민적 역량, 그 정치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도 ABC론 자체에 무조건 갈라쳐지고 그 상대 내부에서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향후에 개파 정치가 문제가 있음, 그리고 분열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알고 수기로 나아간다면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씩 또 드릴게요. 자,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반발이 있는 게, 그, 오세훈 시장이 당초에 뭐 장해찬, 박민영 이런 사람들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재임명이 됐어요, 대변인으로. 이거 지금 어떻게 좀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박민영 전 대변인 같은 경우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측이 사실 특정 모임의 개파들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개파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죠. 왜냐하면 박민영 대변인이 어디 방송에 나가거나 유튜브에 나가고 미디어에서 굉장히 친한계에 대해서 아픈 소리를 많이 합니다. 네.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이제 논평도 많이 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민영만 적어도 없어도 좀 자기들 덜 아프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이유로 박민영 전 대변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사람은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근데 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당 대표가 임명했고, 당 대표는요 많은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당을 이끌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정치를 해봐라고 해서 당원이 뽑아줬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반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사에 대해서 특정 진영에서 비판하고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해임을 시켜버리면 그 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당원들과 선출직, 임명직 그 당직자와 그다음에 사무처에 있는 당직자들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한계 또는 한동훈계 여기서 듣기 싫은 말을 한다거나 또는 그런 대화를 나눈다거나 그러면 해임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선례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당 대변인들도 방송에 나가서 친한계 관련된 말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거죠. 네. 말했다가 나중에 또 비판이 나올 것이고 잘라라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걸 또 당대표가 만약에 잘라도 칩시다. 계속 그러면 반복되면서 스피커들이 역할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당원들의 뜻을 반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꽉꽉 채워서 압축적으로 이야기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